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시장은 장중 내내 고용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소화를 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날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지수만 0.2%, 이 0.2%까지 가는 데까지도 굉장히 등락이 많았었던 그런 지수의 흐름이었습니다. 32,8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약보합, 그리고 기술주에서는 연준의 이런 금리 인상이 부담이 되게 되면서 0.5% 오히려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표, 그리고 두 번째가 연준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7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 쪽에서는 52만 8천 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예상치가 25만 명이었었는데 이것보다 2배나 더 강하게 고용지수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전달인 6월에 39만 명에서 보다도 더 크게 올라가는 좋은 경제지표를 보여줬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실업률도 3.5%가 나왔었는데요.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2020년 1월에서 2월 수준까지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고용은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게 나와줬습니다. 자, 이게 발표되자마자 미국의 선물 시장이 바로 하락으로 전환을 했었고요.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지난 2000년 이후에 최대치까지도 벌어지게 되면서 기술적인 침체 현상이 깊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연준의 또 다른 인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매파적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매파에 하나 더 매파 발언을 붙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미셸 보험은 연준 인사가 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물가 상승률이 꾸준하고 또 의미 있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하락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직전과 비슷한 규모의 금리 인상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9월에 있을 FOMC에서도 이렇게 투표권을 갖고 있는 인사가 75bp를 인상할 것을 시사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보험원 인사는 생필품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9월 달에 75bp, 그러니까 7월과 6월 계속해서 이렇게 강하게 올렸던 것을 유지하는 가능성이 68%로 높아졌고요. 50bp 살짝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32%가 나오게 되면서 거의 두 배 정도의 차이로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부담이 커졌었던 시장이었었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섹터와 업종별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 0.08% 하락,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 때 0.1% 하락. 계속해서 쉬어가는 정도의 흐름으로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섹터로 보면은 약간 이렇게 엇갈려 있는 모습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강했던 게 에너지입니다. 유가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그 밑으로 국채금리 수익률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금융, 특히 이 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했던 것이 경기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테슬라가 있는데 테슬라가 6% 중반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영향력을 크게 미쳤고요.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OTT, 그러니까 스트리밍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좀 부진하게 나온 점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성장주와 기술주는 거의 다 빨간불을 켜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 가운데 이제 금리 쪽에 영향을 받는 은행주 쪽, 그리고 국제 유가에 영향을 받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엇갈리는 분위기가 나와줬습니다. 성장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형 IT 종목들에서는 큰 이슈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날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스트리밍 업체 쪽에서는 부진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있는 종목이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16%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고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약하게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종목이 하락이 됐고, 이 종목에 국한됐던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넷플릭스, 컴캐스트,
디즈니 이런 큰 종목들한테까지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그런 재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로 내려와 보시면은요, 이제 테슬라가 있는데요. 6.6%나 상당히 세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우선 일론 머스크 CEO의 발언도 있었었는데요. 지금 2030년,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뒤 얘기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증산을 더 해야 된다. 연간 2천만 대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있는 공장으로는 그 수요를 만들 수 없게, 그런 공급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12개 정도는 더 만들어야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독일 공장을 이제 돌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독일 공장에 들어간 돈도 있는데 앞으로 더 이렇게 공격적인 증설을 한다라는 게 자금적으로 악재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하락을 했었고요. 여기에다가 내부적으로는 사이버 트럭, 지금 주문은 했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악재.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이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그리고 오토파일럿 이런 기능과 관련해서 광고가 너무 허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 쪽에서는 CEO도 문제고 주변에 있는 생산에 관한 것도 문제가 나오면서 이날 하락을 했고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영향을 받게 했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체크해 볼 텐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9% 하락을 했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는 조금씩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도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6%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개별적인 악재라기보다는 같은 메모리 업종으로 묶여져 있는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고 그리고 수요 부진을 이유로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약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같이 엮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비메모리 쪽 엔비디아, AMD 이런 회사들까지 전반적으로 1%대의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장비주 쪽에서도 좀 램 리서치나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전반적으로 부진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가운데 올랐던 그런 섹터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 밑에 있는 금융주가 되겠습니다. 딱 보시기에도 이 은행주들, 대형은행과 지역은행 전반적으로 다 강하게 움직였었는데요.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더 세게 올려도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만큼 은행주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게 JP모건 체이스가 3%, 웰스파고 2.3%,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1.6%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주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전반적으로 올라갔었는데요. 특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은 석유를 시추하고 그리고 생산을 하는 그런 작은 업체들이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오질 리소시스가 7.2%로 가장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쪽 섹터를 다 끌고 올라갔었는데요. 역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올라간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지출을 유지한 가운데 올해 내년의 생산량을 지금보다 4% 더 늘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옆에 있는 코노코필립스나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륨 같은 맥락에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게 나와줬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운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버처럼 대표적인 공유 차량 업체 리프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운전자 수 그리고 탑승자 수가 예전에 비해서 특히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발표 속에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매출이 전년 대비 30%나 늘었고요. 그리고 이 리프트를 사용하는 활성 라이더 수 역시 전년 대비 15%, 그리고 이런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수익 역시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에 시장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여행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됐고요. 또 일부 직원들을 감원했다라는 내용도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은 가벼워졌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프트는 보시다시피 한번 크게 5월 달에 급락을 한 이후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8월 접어들게 되면서 양봉을 계속 뽑아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강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나 급등을 하면서 2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다른 성장주, 바로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기후 법안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러한 기대감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한테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 상원 측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큰 투자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한 800억 달러 규모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안을 절차를 돌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찬반이 공화당 50, 민주당 50으로 갈린다 하더라도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이날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최근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이렇게 점프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날개 달고 있는 거고요. 4.4% 오른 3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과 마찬가지로 장중 내내 방향성이 애매했었는데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약세를 띄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거의 유가가 최저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0.6% 이상 하락했고요. 영국만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90달러를 하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0.5% 올랐지만 89달러가 되겠고요. 고용지표가 개선되다 보니까 좀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게 반영됩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요 회복에 1.8% 상승했고요. 달러 강세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값은 밀렸습니다. 0.8% 하락했고요. 그리고 국채금리 수익률 10년물이 15bp나 상승을 하면서 급등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올라간 것이고요. 이러한 것에 더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게 2년물, 단기물이 되겠습니다. 10년물보다 더 크게 뛰면서 역전 현상은 계속됐습니다.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시장에서는 정확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세부적인 재료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한 7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오히려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경제가 1분기 마이너스 1.6%, 2분기에는 마이너스 0.9% 역성장하면서 통상적인 경기 침체로 정의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기술업체들을 중심으로 감원과 신규 고용 중단 등 고용 둔화 소식이 줄을 이었지만 여전히 미국의 고용 수요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 연준이 9월 FOMC에서 적어도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부담을 가한 건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7월 미국 내 신규 고용은 52만 8천 명으로 전망치였던 25만 8천 명의 두 배를 웃돌았고, 평균 시급은 전월 대비 0.5%,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5.2%가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6월과 같은 3.6%를 유지했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3.5%로 하락하면서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 2월의 수준으로 1969년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뉴욕 증시가 반등하면서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전 세계 기술주들이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고 진단했다는 소식이 금요일 나스닥 지수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지난 6월 16일 이후 16% 넘게 반등했지만 바닥론은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당분간 소비자들은 기술 제품을 더 적게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향후 기술주가 지속해서 상승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의 소니그룹이 실망스러운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한 점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등 실리콘 기업들이 채용을 늦추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악재에도 최근 기술주가 반등세를 보였던 이유로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낮아졌고, 기준금리 인상이 종전의 예상보다는 덜 가파를 것이라는 예상이 기술주들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라면서 향후 기술주들의 수익이 더 오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향후 이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를 꼽으면서 삼성전자는 아직 실적을 채 올리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낮은 밸류에이션도 매력을 높인다며 목표 주가를 현재 시세보다 약 14%가량 높은 7만 원 선으로 제시했고, 또한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기업으로는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를 추천했습니다. 42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 경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공개됐습니다. ABC 방송국이 8월 5일부터 이틀간 미국의 성인 남녀 6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가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것은 2008년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82%가 그렇다고 답변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답변은 12%에 불과했고, 기본적으로 비슷하다는 응답은 18%로 집계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7%로 이 역시 최저 수준을 이어갔으며, 인플레이션 대응과 관련해서는 29%만이 지지 입장을 밝혔고, 무려 69%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11월 중간 선거 투표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공화당 지지층의 75%가 투표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의 지지층 68%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무당층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9%만이 투표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ABC 방송국 측은 중간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역시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다우지수 비해서는 약간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또 한 몫을 했던 것이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가 자율주행 기능 관련 과장 광고를 이유로 테슬라를 주행정청문국 OAH에 고발했다는 소식으로 지난 금요일 테슬라의 주가가 6.6%가 급락해 864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DMV 측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 FSD가 운전 주행을 돕는 보조 장치에 불과하지만 자율주행 제어 기능을 제공한 것처럼 테슬라가 과장에 광고했다면서 오토파일럿과 FSD를 탑재한 테슬라 자동차 이거나 오해 소지 DMV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테슬라의 시정 요구를 할 방침이며, 테슬라가 만일 불복한다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판매 면허 정지를 하고 운전자 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뉴욕 연방은행의 3년 인플레이션 기대치수가 발표되며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테이크2 인터랙티브, 바이오엔테크, 노바백스, 타이슨 푸드, 펠런티어 테크놀로지, 그룹폰, 도미니언 에너지, 에너자이저 홀딩스, 블링크 차징, 레모네이드, 뉴스코프, 업스타트, 그리고 베릭 골드 코프가 지난 2,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외신센터인데요. 외신센터에서는 지금 최근에 고용지표와 관련된 부분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중국과 대만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죠. 이것에 대한 시장들의 해석을 좀 들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중국의 수출 회복세와 관련된 내용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외신센터입니다.